2024년 4월 2일입니다. 선거전이 박 터지는데, 어제 정편 얘기대로, 판세는 그대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저는 투표를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든 야든 일단 싹 다 수준들이 누구 말대로 정치인들의 수준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 하나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진 않겠지만은 투표를 안 함으로써 또한 저의 정치 의사를 표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조금 독특한 기사가 하나 나갔고, 이제 보이스피싱 수사를 충북경찰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피의자가 수사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용의자를 검거하고 아니면 용의자를 소환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수사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것들을 미리 알려고 하는, 미리 안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수사관들, 조금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수사관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타임을 걸어야죠. 작전 타임을 걸고 나오면 이상한데요. 팀장이랑 아니면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상한데요. 왜 그러느냐?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워낙 극심하고 다단계 사기, 종교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형태의 대규모화된 사기 범죄는 아시다시피 조이파 같은 놈들은 총경급 혹은 검사, 부장 검사, 종교 범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은 대충 그 정도 급까지의 로비 혹은 걔네들로부터 적지 않은 어떤 정보를 얻고, 그게 이제 적극적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돈으로 주고 사든,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사기꾼들 혹은 사기 조직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수사 정보를 이제 받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현직 경찰일 수도 있고 현직 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아마 이 충북경찰청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는 당연하게도 그 내부망에, 형사사법망, 말하자면은 내부 그 수사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부 수사망을 접속한 기록을 역추적하는 거죠. 영장을 받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전산실의 협조를 얻어도 되는 거고, 그건 사실 위에 지방청장 단위에서 이렇게 결재가 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영장을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부방 접속을 해서 이 사건 기록에 대한 거 누가 봤느냐 봤더니 엉뚱하게도 강북경찰서에 어떤 경찰관 놈이, 경위 놈이 접속을 한 거예요. 아니, 강북경찰서 놈이 이 사건 충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접속해서 이 사건 기록을 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도 비슷한 사건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하거나, 경찰들은 다 그 자기 책상 앞에 경비전화 번호가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자기 업무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담당한 팀에 먼저 연락을 하죠. 먼저 연락을 해갖고
뭐 어떤 걸 보니까 거기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걸 하는데 조금 뭐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어떤 업무 협조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만 대부분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쓱 들어와서 로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얘도 바보죠. 지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았을까요? 어쨌든 뭐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체포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까지 강북경찰서 압수수색까지 간 거예요. 강북경찰서 그 얼마나 쪽팔립니까? 같은 충북경찰청 수사단한테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이 등신들. 그러니까 한 놈이 물을 흘기니까 저렇게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걸 뭘 했겠습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걔의 업무폰이든 핸드폰이든 아니면 업무 컴퓨터든 거기에 그리고 망이든 어쨌든 기록이든 싹 다 영장에 기재된 대로. 근데 여기까지 그래. 어떤 놈은 뭐 저 돈 처먹고 수사기록 유출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얘의 문제예요. 강북경찰서의 그 경이라는 놈이 문제는 작년에 수사실적으로 특진까지 한 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간도 같은 걸 보는 것처럼 영화 무간도에 보는 것처럼 아니면 이 영화 신세계 이런 것처럼 어떤 조직놈들이 경찰 내부에 빨대를 꽂았냐? 그럴 수도 있죠. 애초에 무간도 같은 경우는 경찰을 심었냐? 에이, 그건 너무 나간 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또 뇌물 처먹고 뭐 이런 놈이 있었대.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장학생 같은 놈이 있었다. 장학생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삼성 장학생 그래갖고 애초에 이제 좀 빠릿빠릿한 뭐 그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 이제 저기 옛날에 사시 벌 때 사법연수원에 똘똘한 애들을 이것저것 해갖고 학맥 인맥 다 동원해서 걔를 후원해서 어느 검찰청의 검사 이렇게 해갖고 그 걔한테 후원하고 돈 해갖고 결국은 검사 삼성 장학생 검사 이거 뭐 흔한 얘기 아닙니까? 경찰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애들입니까? 경찰대 애들 혹은 비슷한 형태의 뭐 사시특채, 뭐 행시특채 있던 애들이 주로 대상이고 경찰대 애들 중에서 인맥을 해갖고 장학생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당연히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삼성으로 찍었지만은 삼성의 고문으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 변호사 했던 경찰 출신, 경대 출신 이런 애들이 어쨌든 그 라인이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재벌들이라든가 웬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재벌 애들은 뭐 사실 그게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내 후배 내가 어떤 놈이 경대에 나와서 경찰 고위직까지 하고 사시 뭐 붙어갖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갖고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경찰대 후배들 만나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들은 정보 이렇게 뭐 이거 뭐 불법입니까? 라고 해보면 할 말이 없죠. 그게 뭐 사실은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서울대 뭐 법대 거기 법 출신 애들이 사회 요소에 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안 그렇겠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의 부장이라는 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기 대가리였다. 그러면 걔도 학벌이 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벌을 이용하거나 뭘 해갖고 경찰 내에 뭐 해서 그럼 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장학생 같은 거 돈 주고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너 필요할 때 하면은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빨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럼 걔가 어떻게 보면 뭐 승진 필요하면은 로비도 해줘갖고 승진시켜 팀장 과장해서 또 써먹으면 이게 사실은 빨대지 뭡니까?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피싱 조직이 좀 해먹다가 요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저 장학생 놈한테 빨대한테 주는 거죠. 야, 요거 줄 테니까 너 요거를 가지고 승진해. 내가 몰아줄 테니까. 몰아주고 잘라내는 거죠. 사실은 뭐 대가리만 내면 중간에 어차피 다 하청이니까. 하청 조직 밑에 있는 애들 다 뭐 정보 줘봤자 걔네들 잡혀가봤자 대가리는 아무런 영향 없는 점조직 형태니까. 그래서 이 강북경찰서의 A경이라는 놈이 이전에 승진해서 경사에서 경위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웃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 한 건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 여러 빨대들이 많다. 그러면 실제로 경찰들이 진짜 뭐 밑에서부터 빡빡 기면서 수사해봤자 어차피 수사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정보 다 빠져나가고, 예? 사실 이거는 예를 들면 지가 진짜 무식해갖고 로그 기록을 남겼을 뿐이지 생각해 보시면은 로그 기록 남기지 않고도 수사 정보를 얻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비슷한 수사를 하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를 은근히 빼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시민 덕기 같은 그 얘기를 해보죠. 김성자 씨 얘기. 근데 사실은 김성자 씨가 그 제보를 했는데 사실 경찰 놈들은 알고 있었다. 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다 잡힐 것 같으니까 튀고 똥을 싸고 튀었다. 이래도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약 수사부터 시작해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 같은 경우 이런 게 온 곳 어디에 빨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조직놈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든 어떤 마약 조직이든 경찰 내에 침투해 있는 놈이 어느 놈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충북청에서 강북경찰서 경위놈을 긴급 체포한 이거는 실제로 철저한 내부 감찰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건 마약 조직이건 어떤 범죄 조직이 경찰 내에 빨대를 꽂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경찰이 스스로 외부의 범죄 조직이라든가 범죄에 관련된 애들의 빨대가 있다는 거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감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 꼴이 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럼 검찰은 없어? 부정검사놈이 조이팔 사건 그것도 시작해서 그럼 그것만 하나겠어? 딴 건 안 그렇겠어? 이게 진짜 쪽팔린 겁니다. 쪽팔리고 대한민국 경찰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개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가 전북대 이윤희 사건에서 제가 계속 흘린 게 있죠. 이건 경찰과 관련된 놈이거나 범인이거나 아니면 경찰과 관련된 뭔가시 있을 수 있다. 왜냐? 아니 갑자기 왜 서울에 있는 어떤 호텔의 로비에서의 거기에서 아이디를 접속을 하느냐? 이상하죠. 그리고 갑자기 그 전북 쪽에 있는 경찰놈들이 왜 거기에 출장까지 가느냐?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제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팍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 하여튼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아니면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 수사 정보를 이제 이걸 말하자면 유출일까요? 이게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넘겨준 놈은 이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놈.
꼬리를 끊기 전에 체포하는 게 다행이죠. 이런 거 꼬리 끊기면 갖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자살시키거나 이런 놈들 자살 당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싹 다 드러내야 되는데 싹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판례인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많은 어떤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기범죄, 이런 특히 사기범죄라든가 이런 데서 피해자들한테 사건 기록, 가해자들의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권리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최소한 그게 무슨 사건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야 그걸 알게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공개를 안 하는 경찰과 검찰 놈들의 그 논리가 그겁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무슨 재판,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수사 정보의 유출, 이런 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한 것처럼 지들 내부에 그 단속도 못하고, 지들 내부에 빨대가 꽂혀갖고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가 유출되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디서 피해자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이번에 이제 수사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은 형사사건 고소인에게 피해자죠.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원 판단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식사기 피해자, 요즘 이런 판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피해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특히 주식사기 사건의 그 주가 조작 같은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 주식사기 사건은요, 주식 리딩방 같은 맥락입니다. 피해 액수가 1, 200만 원이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가해자들은 사실은 범인들은 조직일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어떤 범죄 수익이 수백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사기 피해자가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부 취소 소송, 그러니까 정보 공개해라 했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기관의 직무를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보기 어렵다라고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이겁니다. 피해자 A가 범인이죠. 범인 혹은 범인들 2019년대 그리고 그 범인이 만든 법인 이런 애들이 허위 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거나 불법 주식 투자 자문 같은 거, 말하자면 그겁니다. 주식 리딩방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갖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어떤 법인에 들어가서 사기치는 놈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법인의 대표와 그 직원들을 고소했는데, 그래서 피해자 일부가 그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문제는 그 다음도 사실 석연치가 않아요. 2019년도에 고소를 했는데 한 3년 수사를 하다가 횡령사기는 불기소예요. 그러니까 3년 수사하다가 불기소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서울 남부지검이 대단히 이런 주식 사기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이걸 3년이나 했는데 횡령 사기 불기소. 겨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했죠.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도 불기소한 거고 남부지검도 겨우 하다가 약식 기소만 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또 불기소했고 기소 중지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 A와 그의 피해자들이 비사와 비사의 어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사기친 거 그냥 범인 도망가고 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나 직업을 뺀 피신, 그러니까 비사 직원들의 피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변호인 제출 자료들을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서울고검에서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한다, 침해한다라고 해서 비공개, 또 비공개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실 근데 이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야지 그것을 어떤 권리 구제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검찰놈도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어떤 그런 것들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뭘 중점적으로 수사하는지가 그 기록에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공개 못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검찰에.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불기소하거나 아니면은 기소 중지했거나 아니면 약식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서도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이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 뭐냐면, 검사놈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 불기소해버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그것도 약식으로 해봤자 그건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약식으로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검찰은 누구 편이지? 피해자 편이에요? 아니죠. 가해자 편이죠. 그게 웃긴 놈들인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예를 들면 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 수사 보고라든가 변호인 제출 자료 같은, 특히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수사 보고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하는가가 드러나가서 피해자, 범인들이 어떻게 회피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왜냐?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이런 종류의 가해자들은 이미 검찰 출신의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전관이라든가 아니면 적지 않은 검사 출신의 아니면 그런 변호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아니, 드러나면 안 돼요? 예? 그게 드러나면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개돼서 기소를 하고 그걸 다 받아보고 변호인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호 전략을 짜서 다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이런 거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어서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죄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개소리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변호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변호인들은 이미 전직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공개하기 싫다는데 왜 공개하기 싫으냐면은, 이거는 이걸 알려고 하면 피해자들이 법정에 가서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죠. 대신 그때는 이미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이미 방어를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개되면 자신들의 수사기법이 공개된다라고 하는데 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사기법이라는 거는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를 지들만 이게 대단히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니라 본심은 뭐냐면 지들이 얼마나 수사를 무능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했는가가 드러날까봐. 그게 다 드러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우린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개재판주의예요.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들한테는 나중에 드러나죠. 재판 끝난 다음에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뭔가 조치할 방법을 늦어버리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늦어버리고 가해자 변호자들 이미 법정에서 땅땅땅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는 진짜 경찰이나 검사들의 그 말들 같지도 않은 변명들. 물론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고 그건 다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법이랍시고 지들이 뭐 대단한 거 하는 양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은 불기소되거나 약식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공개가 돼서 객관화돼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민들에 의해거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갖고 쪽팔리거나 두려워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연쇄살인 사건을 되게 잘한 것 같이 떠들어대는 어떤 경찰 놈들이나 아니 검사 놈들이나 아니면 무슨 사건을 대단히 뭐 특수부 사건을 대단히 잘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 근데 실제로 수사 기록 보자. 니들이 진짜 잘했나? 아니 보고 판단해 보자.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세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들이 월급 받고 지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그걸 공개를 하니 국가안보가 걸려있거나 개인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르죠. 국가안보도 아니고 개인 정보도 아닌데 공개하지 않다는 거는 재판부가 판결한 것도 거예요. 이게 무슨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공개해. 한 거지 않습니까? 즉 법원도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의 이거 판결문입니다.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죠. 고소인이니까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해당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과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법원이 판단이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당연한 거를 경찰이나 검찰놈들은 여태까지 그 당연한 어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지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찰놈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검사놈 제대로 하는 건지 왜? 이게 무능한 사람들이거든. 무능하니까 이거 숨겨갖고 뭐 그냥 결국 그 뭐 터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좀 하는.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안 올라가. 이게 지들끼리 하니까 뭐 지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싼 변호사들 오면 백전 백패하고 보통 그냥 변호사 없이 혼자 한 이런 경우는 승소하고 이게 보면 쪽팔리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책도 쓰고 있지만 이건 반드시 우리 수사사법 시스템에서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들 포함해 갖고 여러 피해자 모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강력하게 입법화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수사 기록, 피신 다 공개해서 객관화해보자. 옛날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법, 수사기록 공개법이 공개해야지 경찰도 살고 검찰도 사는 거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수사사법이 더 전문화되고 더 정교화되고 더 수준이 높아진다. 그거가 핵심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더러 처먹질 않으니 뭐 어쨌든 예, 오늘은 수매 녹음 날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